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조선일보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태까지 조선일보 얼마나 진짜 심각한 뉴스를 많이 뿌려댔습니까?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그리고 혹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계속 민주진영만 골라가지고 심각한 보도를 해댔었죠.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일보의 위상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신문사들의 영향력을 다 합치더라도 조선일보 하나를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했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 조선일보에서는 기자들이 뽑은 영향력, 신뢰도 1위의 조선일보라는 얘기를 조선일보 측에서 스스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민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그저 자기 위로 수준의 보도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 사건이 얼마나 크게 번지고 있는지 이게 제가 봐도 느껴지는데, 본인들은 애써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그 위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느끼기엔 조선일보 이번에 조국 전 장관 따님 정말 잘못 건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두세 차례 정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게 가세현, 강용석, 서민 등등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걸 회람, 유포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까지도 제가 다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조선일보에서 바로 잡습니다라는 보도를 냈지만 이게 사실상 사과문, 오보를 인정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의 핑계를 대면서 또 면피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칼을 제대로 뽑아서 언론개혁의 가장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포스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번지고 있는 상황인지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에선 조민씨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 라면서 바로 잡습니다를 저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면서 일부 지역에 해당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배달돼서 그 경위를 설명드리고 사과드린다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이겁니다. 조국 전 장관 따님이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서 인턴 지원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고, 그걸 취재하던 기자가 지난 26일 저녁에 강남 한 식당에서 연세대 의료원 고위 관계자 그리고 외부인 등 4명이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 따님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서 피부과 A 교수를 면담했고, 그에 따른 의료원 측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를 해당 모임 참석자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 그 저녁 모임이 있었으며 참석자 몇 면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증언자 외에 또 한 명의 모임 참석자도 비슷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당 기사가 작성이 된 거고 일부 지역 배달판에 게재가 됐다는 건데, 이게 조국 전 장관 따님이나 그 따님이 만났다는 A 교수에게 관련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것이다. 한마디로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니라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음 판부터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선 첫 인쇄판 신문이 배달됐고,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간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니 사과드린다, 독자들한테도 사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 사과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절주절 오보였다, 진짜 이거 가짜뉴스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냥 주절주절 자기네들의 어떤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제목에는 바로 잡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세대 한 교수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연세대 김용찬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만약 앞에 그 기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자 1은 저녁 모임 참석자 2로부터,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한 세브란스 고위 관계자 3이 누군가 4로부터 조국 전 장관 따님이 피부과를 찾아가서 인턴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갖고 기사를 썼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보면, 기자, 모임 참석자, 세브란스 고위 관계자, 병원 내부 누군가, 그 누군가는 누군가의 1, 2, 3, 4 복수의 누군가일 수도 있죠. 심지어는 병원 외부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국 전 장관 따님, 그리고 피부과까지 엄청난 이 다단계의 실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브란스 고위 관계자라는 정체불명의 직급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그 단계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또 여러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 소스에 의해서 들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단계는 훨씬 더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글을 작성하신 교수님은 사회관계에 소박하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이 소문이 들렸다고 하니 외부 소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오보다 가짜뉴스였다 이런 얘기는 일체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김용찬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너갔는지 사실 그 경우의 수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나옵니다. 저렇게 기자, 세브란스 고위 관계자, 내부자, 피부과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복잡한데 여기서 외부 소스가 어디서 왔다면 그게 어디인지 그리고 내부에서만 돌고 돌았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정확히 시작이 된 건지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서 바라는 건 이걸 겁니다. 사과했으니까 이제 좀 넘어가자. 뭘 또 그런 거 같다 그러냐. 좀 취재원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길 바랄 텐데 터무니도 없는 얘기죠. 저렇게 한다고 조국 전 장관 따님과 조국 전 장관님의 그 가족분들의 명예가 회복이 됩니까? 애초에 이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잘못했잖아. 뭔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 나온 건 팩트라며. 그럼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만둔다고요? 심지어 일부 지역이란 얘기도 계속 나왔었죠.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지인들한테 확인한 결과 일산, 남양주,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강원입니다. 야, 이게 일부 지역입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다 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부 지역입니까? 참 저렇게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정확히 지역이라면 어느 지역까지 갔는지 그거를 조선일보에서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끝나지 않는다고 전 생각하는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를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언급까지 합니다. 만약 미국과 영국 이런 데에서 조선일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그러면서 8,9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그런 사건도 가져오고요. 한 신문사가 파산했던 사례까지도 가져옵니다. 오보를 내서 92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 받고 파산 신고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약 하나로 1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국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거죠. 이거를 왜 가져왔겠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 한국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과 지금 조선일보의 저런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에 대해서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실제로 몇 년 전 주간조선엔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아님 말고 가짜 기사 피해자만 남긴다. 그러면서 대부분 독자나 시청자는 최초의 보도만 기억한다며 바로 잡습니다. 사과문, 정정 보도를 아무리 싫어도 이 보도문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관련해서도 뉴스가 오보로 밝혀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사례까지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에서는 언론의 사실 보도에 대한 잣대가 엄격한데 특히 악의적 오보로 판명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해서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선 평균 15에서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원을 통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배상액은 대부분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 우리나라에선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지적합니다. 주간 조선에서요. 한국에는 90만 명 넘는 언론인들이 있는데 이 가짜 기사를 양산해내는 펜은 펜이 아니라 칼이라고도 지적합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죽이는 살인 도구라고 말이죠. 자,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이 8년간 4,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기사가 미디어오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소송에 큰 실익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점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나오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조선미디어그룹 총 손해배상액이 지난 8년간 1억 원 좀 넘는 금액입니다. 조선일보는 4,700만 원밖에 안 되죠. 이런 상황에 조선일보는 최근 기자들이 뽑은 영향력, 신뢰도 1위 언론사라는 걸 자기네들이 자아자찬하는 보도를 저대로 냈습니다. 기자 653명의 설문을 했고
저렇게 신뢰도와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걸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이 내용을 다루면서 알림이야기도 채널 창립 1년 7개월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죠. 지금까지 42,000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조선일보 3%, 알림이야기도 92%, 모름무응답 5%,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가 왜 4년 연속 꼴찌인지, 이 역대급 흑역사로 남을 이 장면은 제가 늘 전해드릴 겁니다. 한 가족은 검찰과 언론의 난도질에 의해 처참하게, 그것도 심지어 가짜뉴스와 표적수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기자들은 저렇게 낄낄거리며 신나하는 모습이 담겨있죠. 오늘의 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따님 관련해서 가짜뉴스 쓴 조선일보 제대로 사과도 안 했고 심지어 아직까지 의혹만 더 남은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저도 계속 이 사건을 주시할 예정이고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실제 그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가져온 것만 보더라도 절대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저렇게 조선일보가 자아자찬하면서 영향력 신뢰도 1위라고 했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뭐 기자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시민 약 4만 명가량이 지금 알림이야기도 채널을 신뢰한다고 했죠. 뉴스 공장을 비롯해서 뭐 고발 뉴스라든지 뭐 굿모닝 충청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 채널하고 조선일보를 그냥 비교해 본 거니까요. 이건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재미는 재미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약 4만 명가량이 제 채널을 더 신뢰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